안녕하세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 속 독소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연구하는 환경의학 전문가 최현석입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며 그들의 삶과 공간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집에 숨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온 이 물건이 사실은 의학계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뿜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은 매일 아침 스스로 발암물질을 흡입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백, 수천만 원짜리 건강검진보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에 숨어있는 이 침묵의 암살자를 당장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자제품 업계와 식품 업계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발암물질들을 삶 속에서 제거하여 암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추가로 단돈 몇백 원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초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55세 주부 박은경 씨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조차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학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최첨단 유해물질 분석 장비를 들고 박은경 씨의 집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완벽하게 건강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용 실내 공기질 측정기의 전원을 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기준치 8배 초과. 벤조피렌. 여러분, 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명백한 물질, 즉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바로 그 극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1급 발암물질이 서울 시내 최악의 교통체증이 벌어지는 한복판도 아닌 박은경 씨의 깨끗한 거실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근원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주방에 놓인 토스터기였습니다. 박은경 씨는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토스터기에 빵을 구웠습니다. 문제는 토스터기 바닥에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빵을 구우면서 떨어진 수많은 빵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토스터기가 작동할 때마다 이 묵은 부스러기들은 섭씨 200도가 넘는 고열에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해 뜨거운 공기와 함께 집안 전체로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라고 믿었던 그 향기 속에는 사실 죽음의 입자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박은경 씨는 자신의 손으로 1급 발암물질을 생성해 가족의 폐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평범한 가정집 5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내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조사 대상 50가구 중 무려 48가구의 주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32세 직장인 김지훈 씨의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부터 원인 모를 만성 기침과 피부 트러블, 지독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 내렸죠. 그의 작은 주방을 조사한 결과 토스터기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에 시커멓게 눌어붙은 기름때, 생선을 굽고 난 뒤 제대로 닦지 않은 프라이팬에서도 엄청난 양의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요리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매일 사용하던 플러그인 형태의 방향제였습니다. 이 방향제는 열로 인공 향료를 증발시키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벤조피렌에 포름알데히드, 벤젠까지. 그의 작은 공간은 그야말로 발암물질 칵테일과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매일 그 공기를 마시고 잠들었으니 몸이 버텨낼 리가 없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조사 결과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매일 돈 주고 발암물질을 사서 제 방에 뿌리고 있었던 거네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지독한 발암물질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로 몸속에 쌓인 발암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을 돕는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사과였습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내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이었습니다.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독성 물질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새싹이어야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의 50배에 달하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설포라판이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켜 간에서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박은경 씨와 김지훈 씨에게 이 3가지를 활용한 기적의 해독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고작 이런 걸로 그 무서운 발암물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 치료와 재해독 프로그램을 병행했던 박은경 씨는 다른 환자들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적었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김지훈 씨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긋지긋하던 기침이 멎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를 짓누르던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소를 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발암물질 완벽 차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 집안의 발암물질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방은 생명의 공간이자 동시에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스터기를 당장 확인하세요.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은 뒤 싱크대 위에서 거꾸로 뒤집어 흔들어 보세요. 시커먼 빵가루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면 당신은 그동안 발암물질 제조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스러기를 비워내는 받침대는 사용할 때마다 비우고 1~2주에 한 번은 칫솔이나 작은 솔로 내부의 부스러기까지 완벽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둘째, 절대 음식을 태우지 마세요.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까맣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 맛이 구수하다는 말은 발암물질이 맛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드세요. 셋째, 조리할 때는 무조건 환풍기를 켜세요.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즉 쿠킹 휴문 그 자체로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요리하는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환풍기를 가장 강하게 틀고 창문까지 열어 양방향으로 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넷째, 프라이팬과 냄비 관리입니다. 음식이 눌어붙고 까맣게 변한 프라이팬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을음과 기름때가 뭉친 곳에서 계속해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조리가 끝난 팬은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닦아낸 뒤 베이킹소다와 뜨거운 물로 즉시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은 거실과 침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식처에 우리가 스스로 들여놓은 교묘한 암살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방의 발암물질이 급성 독이라면 거실과 침실의 독소는 우리 몸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병들게 하는 만성 독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향기 제품입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가 나면 깨끗하고 아늑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냄새를 잡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초를 켜고 디퓨저를 넣고 자동으로 향을 분사하는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향기 제품 라벨에는 그저 향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하에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의 조합을 숨길 수 있도록 허용된 합법적인 함정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다고 느끼는 그 향기의 정체는 사실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 칵테일인 것입니다. 특히 양초, 디퓨저, 플러그인 방향제처럼 열을 가하거나 증발시키는 제품들은 이 화학 물질들을 우리 폐 깊숙한 곳까지 직접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이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더욱 교활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오렌지나 레몬 향을 내는 리모넨이라는 성분 자체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리모넨이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존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됩니다. 즉, 향기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내 손으로 직접 내 공간에 발암물질 생성기를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향초입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향초의 대부분은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집니다. 파라핀 양초를 밀폐된 공간에서 태우는 것은 작은 디젤 자동차의 시동을 거실에 켜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벤젠과 톨루엔 같은 독성 물질과 미세한 그을음 입자가 발생하여 폐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둘째, 플러그인 방향제입니다. 24시간 내내 콘센트에 꽂아두는 이 제품은 정말 위험합니다. 열로 화학물질을 계속 증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무방비 상태로 독성 물질을 흡입하게 됩니다. 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생식 기능 저하나 성장기 아이들의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차 안에서 사용하는 방향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여름철 햇볕 아래 주차된 차의 내부는 온도가 섭씨 70에서 8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때 차량 내장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방향제의 화학물질이 뒤섞여 그야말로 독가스실을 만듭니다. 운전 중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방향제를 당장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냄새의 원인을 향기로 덮으려 하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지나 커피 원두 찌꺼기,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 집안 곳곳에 놓아두세요. 이들은 수많은 기공으로 냄새 분자와 습기를 흡착하는 훌륭한 천연 탈취제입니다. 정말 향기가 필요하다면 프레그런스 오일이 아닌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세요. 차가운 상태로 초음파를 이용해 수증기를 분사하는 가습기 형태의 디퓨저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단, 천연 오일이라도 고양이나 일부 반려동물에게는 해로울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한 환기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거실과 침실의 두 번째 암살자는 바로 새 것입니다. 새 가구나 새 옷, 새 침구에서 나는 새것 냄새를 부의 상징이나 깨끗함의 증거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의 정체는 접착제, 마감제, 염료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 합물 덩어리입니다.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유해물질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며 우리의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몸속에 축적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아토피, 비염,
천식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유해물질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크아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 가구를 들여놓았다면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닫고 보일러나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40도까지 올리세요. 그 상태로 6, 8시간을 유지하면 높은 온도로 인해 가구와 벽지 속 유해 물질들이 빠른 속도로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후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 2~3시간 이상 완벽하게 환기시키세요. 이 과정을 최소 3번 이상 반복하면 몇 달에 걸쳐 나올 유해 물질을 며칠 만에 상당량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수많은 염료와 가공약품, 포르말데히드 성분은 피부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두운 색상의 옷이나 청바지는 여러 번 세탁해도 염료가 계속 빠져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새 옷은 반드시 3번 이상 단독으로 세탁한 뒤 입으세요. 우리 피부 역시 독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잠을 잘 때 흘리는 땀을 통해 침구류의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스며들 수 있으니 침구류 역시 천연 소재를 선택하고 구매 후 여러 번 세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적의 해독 스무디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사과 반개, 강황가루 1티스푼, 브로콜리 새싹 1줌, 물 200ml. 만드는 법.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씨를 제거하고 잘라줍니다. 사과 껍질의 콜세틴 성분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믹서에 자른 사과, 강황가루, 브로콜리 새싹, 물 200ml를 모두 넣습니다. 입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1분 이상 곱게 갈아줍니다. 이 스무디를 매일 아침 식사 대용이나 식사 30분 전에 마셔보세요.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아마씨 가루 1스푼을 추가하세요. 아마씨의 풍부한 리그난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유방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습관화하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발암 물질이 우리 몸의 DNA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도 해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거의 모든 요리에 넣어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까요? 62세 이정식 씨는 30년간 흡연을 하다 금연한 분이셨는데 늘 가슴이 답답하고 마른 기침을 달고 사셨습니다. 집안 환경을 바꾸고 해독 스무디를 한 달간 드신 후 숨 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40년 만에 처음 알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45세 워킹맘 최수진 씨는 아이의 아토피와 비염 때문에 늘 걱정이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향기 제품을 치우고 환기를 철저히 했더니 3주 만에 아이가 코를 킁킁거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긁어서 붉어졌던 피부가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소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강황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수술을 앞둔 분도 최소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스무디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니 상온의 물을 사용하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당연히 해당 재료를 제외해야 합니다. 넷째, 이 방법은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 과정에서 몸의 회복을 돕는 식이요법입니다. 절대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고급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용유 사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열을 가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볶음이나 부침 등 고온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고
샐러드나 무침에는 발연점이 낮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등 용도에 맞게 기름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설거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수세미는 변기보다 세균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세제 잔여물입니다. 세제의 계면활성제가 그릇에 남아 음식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알칼리성인 세제 잔여물을 깨끗하게 중화시켜 줍니다. 잠자는 환경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침실에는 가급적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특히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것은 뇌 바로 옆에 약한 전자레인지를 두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파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침실은 빛과 소음, 전자기기가 없는 완벽한 휴식의 공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만의 궁극의 해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포마찰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 마른 수건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장에서 먼 곳, 즉 발끝과 손끝에서 시작해 심장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강력한 해독법일까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해독 기관입니다. 건포마찰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계의 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인데 혈액처럼 스스로 흐르지 못하고 근육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순환됩니다. 건포마찰은 이 림프 순환을 깨워 밤새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 아침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몸에 활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해독 스무디가 몸속에서, 건포마찰이 몸 밖에서 함께 독소를 밀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일상 속 발암 물질의 주범인 타버린 음식물과 인공향기 제품의 위험성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스터기 청소, 철저한 환기, 그리고 사과와 강황, 브로콜리 새싹으로 만드는 해독 스무디 레시피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가정을 비극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 최현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